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입니다. 퀴즈를 냈고요. 1교시에는 퀴즈가 올라가 있을 거고, 그 퀴즈에 대한 해설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권리만 양도하는 영어권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이거는 거짓이죠, 거짓. 왜 거짓이냐면, 권리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 함께 양도하는, 그러니까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과 함께 사업용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가 중요해. 함께요. 함께 양도했을 경우에만 영어권은 양도세로 분류 과세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주식의 경우 일반 주식의 양도와는 다르게 기타 자산 양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상장 주식이 있고 뭐 비상장 주식이 있고 여러 가지 주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뭐죠? 특정 주식이에요. 특정 주식. 특정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주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과점주주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주식을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그 부동산, 그 기업 소유의 부동산을 지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번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여기 만약에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리고 다른 자산도 있고 뭐 자산부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주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주가 있으면 이 사람들의 지배권이, 주주권이 당연히 여기에 미친단 말이에요. 재무제표에. 그럼 이 재무제표 안에 있는 토지, 건물에도 영향이 다 미치죠. 영향이 다. 그죠? 영향이 미쳐요. 근데 이거를 단지 주식의 양도로만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당국에서는 어느 일정 요건에 충족이 되면 그때는 부동산 가다법인이나 뭐 특정 주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일반 주식 양도로 보지 않고 이런 부동산 양도에 관한 그런 거에 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다시 한번 좀 하면은 외형상 주식의 양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동산 주식을 통해 부동산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지배한다고. 부동산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주식을 양도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지배권이 여기에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이 양도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배권이 미치는 지배권. 그죠?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과세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3번. 특정 주식의 과점주주 요건을 설명하시오. 특정 주식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및 기타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가 되려면 100분의 50 초과예요. 초과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50%잖아요. 50%니까 뭐 51% 뭐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50% 더하기 1주 여기서부터 그냥 과점주주가 되는 거야. 한 주만 더 있어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주만 더 있어도 50% 더하기 한 주만 더 있어도 과점주주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특정 주식의 양도의 경우 세법상 평가 가점
또는 시가로 자산총액 및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을 산정한다. 이게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특정 주식. 몇 번이지? 4번. 특정 주식인데 세법상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BS에 이제 자산이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이거를 시가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북밸류를 하는 건지 그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한다? 북밸류를 넣는 거. 북밸류 장부가액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세법, 법인세법에서도 배웠겠지만 다 원가법, 그죠? 어떤 평가이익. 아니 법인세법에 가서 이제 세무조정 얘기 살짝 좀 하면은 평가를 해서 평가이익이나 평가감이 발생을 하면 그래서 회계상에 인정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세무조정으로 가면은 이기니까 입금 불산입, 송금이 되니까 감해지니까 이건 송금 불산입. 어찌되건 다 불산입이 돼요. 불산입. 그죠? 다 부인이 되죠. 부인. 다 원가법이에요. 세법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가가 아니라 북밸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 그래서 이 설문은 틀린 거죠. 틀린 거. F. 그래서 F.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관화법인의 경우 업종 기준이 별도로 있다. 그 예를 세 가지를 들어보시오. 뭐 골프장, 스키장, 콘도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아주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화법인의 중에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은 좀 알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요. 뭐 주로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 뭐 전문 휴양시설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거래 과정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즉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구별 시기는 무엇인가? 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보시면 6번 이게 2020년도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부동산 계약을 2020년 12월 1일 날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 그죠? 그 다음에 잔금을 이때 치른 거예요. 2달 뒤에 2월 1일 날 2021년 2월 1일 날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때가 잔금 청산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때 수업 시간에서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죠?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 2번 그죠? 그래서 귀속연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귀속연도가 달라지는 시력이 있고요. 이런 것처럼 양도소득의 귀속 시기, 그 다음에 양도 차익,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적용 등 과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양도나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각종 비과세 감면 그런 법령 적용 시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는 만약 요 2020년 말까지는 어떤 감면 규정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감면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세법 세법을 개정을 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이 부동산,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이 계약 시기 이때를 갖다가 양도 시기로 한다면은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겠죠. 새로 이렇게 세법 개정된 게 아니기 그 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2번
잔금 청산일로 하게 된다면 감면 규정 이때는 유효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감면 규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 적용 시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도 시기나 취득 시기가 언제 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 맞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양도 및 취득 시기는 토지의 상속 개시일이다. 예, 맞습니다. 3번 증여로 취득한 토지 양도 및 취득 시기는 토지를 증여받은 날. 4번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토지의 환지처분을 받은 날이다. 이게 아니죠. 그 다음 날이죠. 이게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토지 양도 취득 시기는 등기 후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죠. 접수일하고 그 다음에 뭐 대금 청산일 이런 것 중에 빠른 날이라고 했어요. 빠른 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맞습니다. 8번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의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장기할부 조건 판매는 뭐 어떤 경우가 장기할부 조건 판매인지는 뭐 법인세법에서 공부를 하셨고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매매였을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언제 되느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자, 9번 상속 개시의 원인은 사망입니다. 사망. 예를 들어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는 경우 실종 선고 과정을 거쳐 1년 또는 5년 후에 상속 개시되는 날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된다. 이게 맞나요? F죠, F. 상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문장이 앞에 문장은 맞았어요. 앞에 문장은 맞았는데 뒤에 문장이 틀린 거예요. 상속 개시는 사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 일반적으로는 의사가 써주는 진단, 사망 확인서 그걸로 되는 건데 이게 큰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뭐 배가 버뮤다 삼각지역에서 뭐 없어지거나 뭐 그랬을 때 그때는 인정사망이라 그래갖고 누가 보더라도 그때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뭐 99.95%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사고 현장 그때를 갖다가 그 날을 바로 사망한 날로 봐요. 근데 실종 선고에 의한 거는 갑자기 뭐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나갔으면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기다려봤다가 뭐 일반 실종이냐 특별 실종에 따라서 1년 5년 나눠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실종자가 해골자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그 1년이 되는 날 또는 5년이 되는 날을 상속 개시 사망한 걸로 보고 그게 상속 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좀 이거는 인정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난 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땅을 점유한 자가 20년이 지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등기를 한 시점이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취득이거든요. 점유취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을 갖다가 평온하게 어떤 사고나 그런 거 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이건 내 땅이에요 하고 일단 말뚝도 박아놓고 이렇게 이제 벽도 이렇게 해놓고 집도 지어놓고 울타리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20년을 쭉 이렇게
점유하고 있었어요.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막 국가 땅이라고 한다면은 A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자는 국가예요. 국가. 그죠?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데 평원 공연하게 소유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게 되었을 때는 20년이 되는 때에 이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네,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등기를 해달라. 요 관련된 소송을 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A가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취득 시기를 이때 20년이 완료 요 시점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처음 이때부터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볼 건지, 즉 취득이 된 걸로 볼 건지 그 문제거든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소유의 의사예요. 소유의 의사. 소유를 한다는 거는 내가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다, 내가 타인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런 게 전제가 된 의미잖아요. 소유라는 게. 그죠? 이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20년 세월이 흘러서 등기를 하더라도 취득 시점은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이해되시죠? 소유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점유 개시로부터 취득일이 취득시가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죠, 거짓. 그래서 이거는 F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퀴즈 한 10문제 풀어봤고요. 그러면은 교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54페이지 양가로 8번 정도까지 했고요. 이번에 그 밑에 있는 박스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날, 변경하는 경우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또 나왔어요. 어려운 말이. 소비대차가 뭐냐 이거는. 소비대차. 예를 들어서 계약 1월 1일, 중도금 2월 1일, 잔금 3월 1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A가 B한테 이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매매하는 거야. 아파트를 이렇게. 그죠? 아파트를 이렇게 매매하면 B가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돈을 주죠. 돈을. 그죠? 얘는 소유권을 이렇게 이제 A는 B한테 줄 거고요. B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렇게 이제 대금을 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다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잔금을 갖다 소비대차로 바꾼다는 게 뭐냐면, 소비대차라는 게 뭐냐면은, 소비라는 거는 써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빌렸다. 차용증이라고 그러거든. 차용을 한다 그러잖아요. 차용. 그걸 갖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갖다가 법률용으로는 돈은 뭐죠? 금전. 그죠? 내가 돈을 빌리면은 내가 그 돈을 쓰죠. 그죠? 소비를 해요. 그죠? 소비를 하고 내가 그 돈을 빌렸을 때 돈의 화폐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그대로 갚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갚죠. 그죠? 그리고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동일 물로 갚는 게 아니라 동일의 가치가 있는 걸로 갚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렸으면 시리얼 넘버가 만약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 10,000원짜리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내가 사용하고 다시 그걸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동일의 가치가 있는 다른 시리얼 넘버가 있는 10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내가 완전히 소비하고 다른 대체물로 감당하는 겁니다. 민법의 표현은요. 또 어찌됐든 그걸 갖다가 금전을 완전히 소비하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차용증이에요. 차용증. 편한 말로 하면 차용증이에요. 차용증. 그죠? 이게 금전 소비 대차 그런 말이에요. 금전 소비 대차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현이 뭐냐면 이 잔금을 그죠? 소비 대차로 바꿨대요. 소비 대차로. 그죠? 이렇게 있다가 결국 돈은 B가 A한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약서대로 하나 아니면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바꾸나 내용은 동일하죠. 이해돼요? A가 돈을 빌렸다고 가정을 하면 이 돈을 갖다 그죠? 잔금 대신 돈을 빌렸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거는 그 잔금이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소비대차 변경한 날 잔금 때 아니면 잔금 전이라도 이 A가 돈이 필요해서 더 이제 땡길 수가 있는 거야 날짜를 그죠?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A와 B는 계약의 내용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금 날짜 또는 그 전에 날짜로 땡겨서 내가 돈을 빌렸다, 이렇게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변경한 날로 이렇게 양도나 취득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잔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 우리 취득식을 보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에 준하는 징수로 받는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다. 이건 어음을 좀 아시면 쉽게 되는 내용,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어음이라는 게 뭐냐면 발행 수표하고 비슷해요. 일단 사이즈는 수표랑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다른 거지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발행인은 A라고 하면 그죠? A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A라는 기업체를 가정을 하고요. 그죠? A가 발행을 해요. A가 맘대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이런 어느 정도 이제 별단 예금이라 해서 이런 거 이렇게 개설해 놓고 거기 한도에 맞게끔 발행을 해요. 그죠? 발행을 1,000만 원을 했어요. 그죠? 가정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하면 이 사람이 거래대금 물건값을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발행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그 현찰이 없어서 그러면은 이 어음은 현금처럼 통용은 되기는 합니다. 그거는 발행인이 신용이 좋았을 때는 받는 사람도 어음 괜찮죠? 근데 어음이라는 게 내가 지금 받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받았다고 해서 이게 바로 현금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뭐 석 달, 한 90일 정도 있다가 A가 이 어음을 소지한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 제시를 요청을 했을 때 은행이 주게끔 돼 있는 게 어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이면 이제 3월 31일이에요. 만기일이 이때라고 하면 A의 신용이 좋다면 지금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괜찮다고 제3자들이 판단을 한다면 이 어음을 받은 사람은 기다리겠죠. 석 달, 그죠? 석 달 기다리고 3월 31일 날 은행에 가서 이 어음을 들고 가서 현찰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그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은행에 들고 갔는데 지급을 거절해요. 그럼 그게 뭐다? 부도예요. 어음 부도. 그죠?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잔금을 갖다가 이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내가 잔금을 1월 1일이 잔금 날짜 예를 들어서요. 이 어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내 어떤 아파트를 팔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음을 받았다고 하면 실제로 내가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만기일 때까지. 그죠? 만기일이 돼야 은행에 가서 지급 제시를 하고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음을 받게 되면 그 어음을 받은 날이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게 아니고 만기일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일이에요, 만기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택과 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시기는 각각 자산별로 구별합니다. 시차를 두고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교환하는 자산.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성립되는 날. 그죠? 차액 정산이 필요한 날은 차액을 정산한 날. 불분명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기 접수일. 이렇게 취득이나 양도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받죠. 현물 출자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간다. 그 다음에 가서 이혼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한 경우에는 당초 배우자 해당 자산 취득일, 이혼 이자료는 소유권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인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락에 의한 자산 취득. 경매인이 매각 조건에 의하여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뭐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집이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압류가 된 거예요. 은행에로부터. 그 은행은 본인의 채권 3억을 빌려줬다면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회수하기 위해서 그 집을 압류를 했고,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가 3억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그걸 경매에 넘겨요. 경매. 그죠? 그럼 이제 법원 경매계에 가면 그 아파트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경매계에 가면 이게 다 이제 공시가 돼 있어요. 공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A, B, C 쭉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갖다가 감정평가를 받아요. 감정평가를 받으면은 최소한 이 금액 이상으로 이제 그 입찰가를 내가 이 사람이 요보다 높게 써낸 사람한테 낙찰이 되게끔 돼 있어요. 최고 가액을 써낸 사람한테 낙찰이 되게끔 하는 게 경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을 경락자라고 하고요. 경락자는 본인이 써낸 금액을 바로 다 법원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일주일 안에 넣어야 돼. 일주일 안에 넣고요. 그럼 법원은 그 경락 대금을 갖고 아까 은행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권리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배분을 해요. 배분. 그러니까 채권 배분이라고 해요. 채권 계산서에 의한 배분이라고 하는데 배분하게 됩니다. 배분. 그래서 은행이 뭐 3억 가져가고 뭐 누가 얼마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판사가 알아서 배당표를 만들어 갖고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거 이제 좀 넣어내고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시면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경락을 받았다고 해도 돈을 안 내면 경락 낙찰받은 금액을 법원에 안 내면 일주일 안에 안 내면 소유권이 넘어지가 않아. 그래서 경락을 받고 이 경락 대금을 완납한 날 그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안 되면은 차순이자로 이렇게 넘어가. 차순이자. 그러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9번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이라는 거는 현금으로 내지 않고요. 물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납 재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 물납 재산의 양도 시기는 물납 허가 통지일. 상속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자손들이 받잖아요. 배우자나 자손이요. 그럼 그때 이제 상속 개시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를 낼 수가 없어서 물납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관할 세무서에서 물납의 요건에 맞고 하게 되면은 허가를 합니다. 허가. 그럼 허가가 된 날이 이쪽 상속인으로부터 관할 세무서로 그 물건, 부동산, 주식 등이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의미하시면 되고요. 그럼 잠시 또 쉬었다가 그 다음 또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